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8일 수요일 아침 9시 12분입니다. 어제 미국은 오르는 척 하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많이 밀려서 마감을 했네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S&P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삼각 수렴형이고 이 끝에서 어제 장 초반에 고점이 이미 찍혀 있었고 혹시나 그래도 요즘 분위기가 워낙 분위기다 보니까 이거 넘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음봉으로 밀려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는 살아나야 될 자리에서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말씀드렸죠. 어제 이 상승의 기울기라는 게 뭡니까? 매수 세력의 힘이죠. 매수 세력이 강하니까 매수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상승을 요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할 수 있는 거다. 그죠? 근데 이 기울기에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매수 세력들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 나스닥 시장이 시가총액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FANG에 있는 뭐 페이스북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한 종목만 해도 이미 코스피보다 시가총액이 커버리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 강력한 상승을 계속 지속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언젠간 꺾이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거 보시면 지금 이 상승의 기울기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보시면은 이 추세선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 어떤 상승의 상단이죠. 이런 식으로 뭐 상승 채널형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삼각 수렴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승하고 있는 이 상단의 목표치는 일단 터치하지 못하고 빈칸이 보이시죠? 터치하지 못하고 일단 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당장 뭐 빠집니다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또 작게 보면은 현재 여기 있는 요 고점 만들어 놓은 요 추세선을 또 일단 넘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밤에 지지력으로 삼아서 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고점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음봉 한 방 나왔다고 뭐 끝날 수도 있지만 요즘 상황이 워낙 말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음봉 한 번 나오고 바로 줄줄이 꺾일 수도 있지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고점에 대한 테스트를 시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어제 뭐 S&P가 예를 들어 3160부터 밀렸다 그러면 S&P가 여기서부터 진짜 여기가 고점 맞는지 한 번 더 오늘 밤에 확인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여기도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 밑에 있는 이 추세선이 지지선으로 활용돼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한 번 더 해볼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오늘 내일까지 해서 한국장에 옵션 만기가 있기도 하고 이래저래 하니까 시장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급락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미국장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 변동성 지수 살아나야 될 거 살아났고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요즘 참고로 뭐 달러 인덱스니 뭐 채권 금리니 뭐 경제 지표니 이런 거 안 보는 이유가 주식 시장 자체, 주가 지수 자체가 어마어마한 경제 선행 지표거든요. 어마어마한 예측 능력이 들어있는 경제 선행 지표인데 그 경제 선행 지표가 이미 뭐 미칠 듯이 이런 오버슈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서 제가 안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주식시장 자체만 보면서 이게 언제 꺾일지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에 굳이 뭐 달러가 어쩌고저쩌고 채권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는 굳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실제로 걔네가 그리고 뭐 그럭저럭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기도 있고 해서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기도 하고 해서 그렇기도 한 거고. 자, 아무튼 그래서 어제 그렇게 올랐는데요. 뭐 주도주들 모양 한번 대충 구경만 하고 가시죠. 애플 같은 경우 어제 이렇게 밀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플 꼬라지 같은 것만 봐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바로 이게 이렇게 밀리겠냐고요. 왠지 좀 한 번 더 테스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밤 이 고점 뭐 370달러대를 다시 한번 뭐 테스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아무튼 지금 다른 종목들 FANG들 보면 아주 기가 찹니다. 아주 기가 차요. 예. 이 어디까지 이렇게 지속될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마이크로소프트 일단 어제 윗꼬리 달고 많이 밀렸고 어제 특징은 대부분 FANG들이 윗꼬리 길게 달고 많이 밀렸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밤에 그렇다고 한 번에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 번 더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는데 테스트해서 왕창 밀려버리면은 또 골 때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무튼 이런 모습이고 뭐 구글도 그렇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어제 윗꼬리 길게 달고 이렇게 전고점에 대한 도전을 윗꼬리 길게 달고 했는데 밀려버렸고요. 페이스북이 최근 보면 제일 약세인 것 같더라고요.
페이스북이 제일 일단 저항은 강하게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번 가량 240에 도전했는데 일단 어제도 도전했다가 많이 밀렸고, 물론 상승 마감이니까 한 번 더 뭐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 한 번 더 고점에 대해 도전해 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근데 일단은 뭐 일단 저항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겠죠. 페이스북이 어떤 저항에 대한 인식은 가장 강한 것 같다, 뭐 이 정도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여튼 뭐 그래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좀 불안불안해 보입니다. 언제 꺾여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아마존도 그렇고요. 어쨌든 한 번 더 워낙 추세가 강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어떤 고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반도체 지수 같은 것도 잘 보십시오. 이게 삼성전자하고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다 보니까 얘도 일단 보시다시피 여기 전고점을 갭상승으로 넘어가니까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있죠. 얘도 바로 꺾여도 이상하지 않고, 근데 제 생각엔 한 번 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어제 나온 음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생각입니다. UVXY라든가 이런 변동성 지수는 솔직히 어제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좀 약간 불리하게 출발을 한 셈이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갭상승 출발하면 별로 좋지 않은데 어제 할 것 다 했네요. 어제 저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도 하고 그 와중에 힘도 뽐냈으니 정말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 추세 일단 뭐 좋아 보입니다. 현재 지켜야 될 자리에서 양봉이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딱딱 지켜야 될 거 다 지키고 있어요. 뭐 각종 하방과 관련된 상품들, S&P 지수 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정 가격대 지켜야 될 건 다 지키고 있습니다. 테스트할 가격들 다 테스트하면서 지켜야 될 자리는 다 지키고 있어요. 선을 넘진 않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지만 SQQQ 같은 거 어제 양봉 하나 떴는데 이거 하나만 갖고는 아직 어떤 지지력을 이야기하기는 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나스닥 같이 강한 거는 이 인버스 잡고 이러는 게 솔직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약한 놈을 매도 때리는 게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S&P 같은 걸 매도 치는 건 차라리 S&P나 뭐 다우 같은 거를 매도 치는 거는 그나마 조금 뭐 우리한테 안전하지 않을까. 딱 보면 우리 차트가 다르죠. 벌써 여기 든든한 저점이 하나 있고 이 상황에서 자꾸 저점이 또 높아지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건 좀 안정적이다 이거죠. 아무튼 뭐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삼각 수렴형이고, 그래서 여기 6월 15일 날 만들어 놓은 저점이 붕괴되면은 완벽하게 추세 붕괴다. 여기 있는 이 하단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선만 붕괴가 돼도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이 정도 얘기 드리면서 미국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장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사실 제가 오늘 우려했던 거는 오히려 지나친 개파락, 이 지나친 개파락을 하면은 오히려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오늘 다행히 너무 개파락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 그죠, 개장 직전이 되니까 개파락 굉장히 많이 했다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살짝 빨갛게 들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장 아마 이 어제 나온 음봉에 대한 테스트를 하긴 할 건데, 지금 일단 분위기상 테스트가 강하게 들어오진 못하겠다라는 게 지금 일단 보여지는 모습이긴 하죠.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만은, 오늘 뭐 풋옵션들 아마 뭐 저점에 대한 테스트 뭐 이런 것들 살짝 할 모양이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 콜옵션들이 조금 일단 살아는 있다, 그죠? 콜옵션들이 살아는 있어요. 이런 점들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됩니다. 콜옵션이 완전 죽어서 생명이 다 해야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하락 시세가 이어질 텐데, 이게 콜옵션들이 지금 보시면 어쨌든 지지력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일단 지지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붕괴시키는 건 힘들겠죠. 물론 오늘 힘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 상승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아마 콜옵션이 오늘 장중에 장대 음봉으로 쭉 뽑아버리면서 장중에 이 지난번 전저점을 붕괴시키고 붕괴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물론 어제 음봉이 하나 뜨긴 떴지만 이건 차월물 콜옵션입니다. 어제 음봉이 하나 뜨긴 떴는데 이것만 갖고는 아직 좀 모자라다는 거죠. 물론 콜옵션은 어제 나온 음봉이 굉장히 치명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 달에 만들어 놓은 저항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와야 될 자리에서 장대 음봉이 또 한번 나와버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긴 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콜옵션 매도,
이 어제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오기에는 지금 보시면은 밑에 지지선들이 있어서 아직은 조금 애매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선물 자체도 아래에 지지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아까 지운 것 같은데 왜 남아있지? 아무튼 삼각 수렴형에서 이렇게 지금 아래에서 지지선이 깔려서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를 본격적으로 움직이진 않겠다라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고, 오늘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쨌든 굉장히 어마어마한 오버슈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겪고 계좌로 느끼고 있는 분들 지금 어마어마한 경험을 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10년에 한 번 나오는 일이거든요. 제가 2011년 초에 이런 거 보고 지금 처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10년, 11년에는 주식 시작한 지 1년차, 2년차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어떤 감정들을, 지금 느끼는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엔 잘 모르고 그냥 쓱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주식한 지 이제 10년째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보고 느끼고 그렇게 경험치가 쌓여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직접 호가창을 보고 이 분위기에서 신문기사 보고 분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여러분 주식 라이프에 어마어마하게 큰 경험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살아만 남는다면요. 지금 상황이 어쨌든 2011년에 제가 금호석유 봤던 그때하고 어쨌든 비슷합니다. 금호석유 거의 끝자락에 와 있을 때 그때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때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2011년 봄쯤에 금호석유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월봉인데 놀이터에서 고민을 했었다고. 이거 사면은 분명히 먹긴 먹을 텐데 지금 여기서 사는 게 옳은 일인지 난 잘 모르겠다라는 판단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뭐 다시 우르르르 이렇게 이런 일이 뭐 일어나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여기 어딘가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와 있는 거고, 뭐 하여튼 조만간이라는 표현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조만간이라는 표현을 드린 이유는 일단 변동성 지수가 살아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어떤 힌트나 팁이라면은, 지금 보시면 변동성 지수가 살아난다. 변동성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뭐다? 시장이 이제 뭐 폭락으로 간다라는 건데, 이 폭락에 대한 타이밍이 사실 지금 상황 보시면, 안 그래도 저도 깝깝해서 이걸 이제 틀어본 건데, 오늘에서야 좀 말씀드리긴 하는 건데, 이 일목균형 보시면 구름대지 않습니까? 구름대. 일목균형 구름대에서 이 파란색 음운대라고 합니다. 음운. 이 빨간색은 양운이라고 하겠죠. 빨간색은 양운, 파란색은 음운이라고 하는데, 이 보시면은 여기가 이게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항이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이 자리 저항이 굉장히 커서 어쨌든 지금 이 자리를 바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빠바박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별로 끝은 안 좋을 겁니다. 변동성 지수가 살아나는 데 있어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약한 데가 있죠. 이런데 약한 데를 뚫고 올라가야 저항이 많이 없고 오래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언제쯤일까요? 대충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날짜 보시면 플러스 12 정도, 플러스 12에서 15 이 정도가 됩니다. 12에서 15 거래일 정도면은 사실상 7월 말이거든요. 달력 한번 볼게요. 달력 보시면 15 거래일 정도면은 12월, 여기 참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때 정도면 변동성 지수가 15 거래일 뒤니까 여기거든요. 그러면은 보시면 구름대가 거의 없어집니다. 구름대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일단 저항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쯤은 부담 없이 어떤 시장이 개박살이 나도 이상하지, 아직 뭐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어디까지나 뭐 추측일 뿐이죠. 그리고 뭐 야 그럼 15일 더 기다려야 되냐, 뭐 그러면 15일 내내 앞으로 오르냐, 뭐 그렇다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상승도 제한적이고 하락도 제한적이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앞으로 15거래일 동안 변동성 지수가 저점을 지키면서 살살살살 꾸물꾸물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뭐 보여주고 있는, 뭐 요런 어쨌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좋겠죠. 여기 15거래일 동안 여기서 밑으로 훅 쳐져버리면 안 돼요. 변동성 지수가, 그죠? 밑으로 훅 쳐져버리면 안 되고 계속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 부근에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일단 가장 좋긴 좋을 겁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이게 어쨌든 여러분들 중요한 게, 지금 뭐 그래서 뭐 저도 물론 조바심이 나고 여러분들도 조바심이 나겠지만,
지금 이거 언제 우리 하방으로 수익이 나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들고 있는 인버스 이거 쉽게 팔면 안 돼요. 쉽게 팔면 안 돼. 올해는 팔 일이 없을 겁니다. 내년까지는 가야 될 거예요. 내년까지. 예, 말씀드렸죠. 최소 6개월은 봐야 된다. 최소 6개월. 이거 진짜 빨라야 올해 말에 어떤 위기가, 올해 말에 저점 나올 수 있다. 진짜 빨라야. 언제 얼마나 오래까지 빠질지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이번에 오버슈팅 나와버림으로 인해서 맞아야 될 매가 훨씬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거 침체가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더군다나 10년 동안 우리 악행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2008년부터 10년째 악행을 쌓아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버블, 뭐 부채 이런 게 쌓여있기 때문에 이거 쉽게 해결 안 됩니다. 이거 오래 기다려야 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내년까지도 인버스들 대부분 들고 가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까지 변동성 지수 뭐 UVXY 이런 거 들고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솔직히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언제 오르냐 이런 건 사실 어쩌면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어쨌든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일단 편해진 상태고, 여러분들은 하여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일단 물려도 인버스에 물릴 때고, 최소한 지금 인버스 손절하기는 아까운 때다라는 거, 오히려 비중 확대를 저는 고려하고 있지, 손절 이런 건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손절할 만큼 그렇게 뭐 제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지도 않고, 대부분 이제 뭐 5% 10%대로 다 들어와서 저는 뭐 문제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잘들 대응하시고요. 너무 비중 많으시면 부담스러움을 줄이시고요. 어쨌든 본인이 견딜 수 있어야 먹는 거 아닙니까? 6개월 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최소 6개월은 봐야 될 텐데.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리플 남겨주시고요. 이따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